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이야. 한국 드라마는 왜 세계적 히트를 연속으로 하는가란 제목의 일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최근 일본 한류 기사 중 가장 잘 정돈된 일본의 시각으로 본 일본 내 한류 열풍을 자세히 분석하는 기사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바로 보시겠습니다. 한류의 시작은 20년 전 겨울연가의 열광, 이것에 자신감을 가졌던 제작진들은 넷플릭스와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설경을 배경으로 남녀의 순애를 그린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한류 열풍에 불을 지피고 드라마 국제시장을 열었습니다. 그 성공의 궤적을 따라가면 결코 순풍만호가 아니라 정치적 경랑에 시달리면서도 도전과 진화를 계속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003년 4월 3일 밤 홋카이도에 사는 오노히로미 씨는 귀가 후 우연히 틀어놓은 NHK BS 방송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뭐지? 꽤 예쁜 드라마인데? 당시만 해도 일과 육아, 부모 간병에 바빠서 거의 TV를 보지 않는 생활이었지만 겨울연가 첫 방송에서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에 매료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음 방송을 놓칠세라 신문 TV 편성표를 매일 체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에너지 넘치고 극적인 전개의 한국 영화는 본 적이 있지만 이런 드라마는 처음이었습니다. 겨울연가는 부드럽고 서정적이고 배우도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목소리가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라고 눈이 한꺼풀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나 친구에게도 권하면 차례차례 빠져들었고 오노 씨는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이 나라를 더 알고 싶다며 한일 근현대사를 다시 배우고 동료들과 한국어도 공부했습니다. 겨울연가를 통해 세대를 초월한 친구들을 만나 여러 차례 방한했습니다. 겨울연가는 내 인생을 다채롭게 해줬습니다. 한국 드라마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NHK 수석 프로듀서를 맡은 오가와 준코 씨에 의하면 NHK 해외 드라마는 그때까지 서구 작품이 중심으로 아시아의 드라마 시리즈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 홍콩, 대만의 작품도 검토해 일본 시청자에게 친숙한 작품을 골랐습니다. 그중 윤석호 감독의 겨울연가는 연기가 매우 자연스럽고 자연의 정경 묘사가 아름다웠습니다. 이러면 일본 시청자들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선택했습니다. 시청률은 인기 시리즈 2화를 한 달 만에 제치고 시청자로부터 편지가 쏙쏙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통 오던 편지가 늘면서 1년에 2만 통의 편지가 담긴 상자가 쌓이게 되면서 심상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편지는 60대 이상에게서도 오고 그 중에는 붓으로 쓴 장문의 두루마리 편지도 있었습니다. 드라마 감상에 더해 전쟁으로 생이별한 첫사랑이나 남편과의 연애 등 자신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겨울연가는 누구나 마음에 간직한 추억의 열쇠를 열어주는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겨울연가는 멜로드라마를 보는 60대 이상 여성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다음 해인 2004년 4월에 주연 배용준 씨가 표지를 장식한 잡지는 예약 시점에 매진됐습니다. 윤사모가 일본을 방문한 하네다 공항에는 중장년층 중심으로 여성 약 5,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촬영지인 춘천시에는 많은 팬들이 찾아와 일대 관광지가 되는 등 사회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겨울연가를 제작한 팬 엔터테인먼트 김희열 부사장은 과거 복잡하게 얽힌 한일 관계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일본 시장 진출이 어려웠다고 해고합니다. 상황을 바꾼 것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선언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이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위해 문화교류가 시작됐고 한국 드라마도 일본 지상파에서 방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 붐이 일면서 드라마 제작자들은 일본을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많은 회사들이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SBS에서 한류스타 장근석 씨가 출연한 미나미 시네요를 제작한 홍성창 씨도 한국 드라마를 산업화시킨 것은 겨울연가라고 단언합니다. 현재 SBS가 설립한 제작사 스튜디오 S의 제작국장인 홍 씨는 일본 시장에서 드라마가 팔린다는 사실을 알고 아시아 중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문화는 수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배용준 씨에 이어 장동건, 이병헌, 원빈 씨가 일본에서 한류 사천왕으로 인기를 끌면서 출연작들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음악으로도 파급되어 2008년 동방신기가, 2011년 소녀시대와 카라가 NHK 홍백가합전에 처음 출전하면서 K-팝의 한류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부터 한류는 국제정치의 경랑에 휩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으로 다시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됩니다. 일본으로 드라마 수출은 감소해 불황에 빠지는 듯 했지만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었습니다. 일본을 대체할 시장으로 연예인과 크리에이터가 진출했고, 일본에서의 인기로 치솟은 제작비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팬 엔터테인먼트 김 부사장이 말합니다. 윤택한 중국 자본으로 한국 드라마는 보다 역동적인 연출과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높은 기술과 경험이 축적돼 갔습니다. 그런 중국에서의 호경기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6년 한국이 미군 요격 시스템 배치를 결정하자 한한령이 내려져 한국 드라마의 방송이 제한되고 맙니다. 또다시 위기를 맞았지만 이번에는 넷플릭스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한국이 지사를 설립, 매년 수백억 원의 규모의 비용을 들여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해 세계 배포에 나섰습니다. 한류는 동영상 전송 서비스라는 새로운 물결을 탔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 방송사 주도의 드라마 제작에서 탈피할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설립됐습니다. 이윽고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등의 대박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모회사인 CJ E&M의 IP 전략 담당 이기혁 국장에 따르면 당시에는 국내 방송에 따른 광고 수입이 수익의 핵심이었지만 인터넷 광고의 영향으로 시장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방송으로 얻은 수익은 한계가 있어 이대로는 퀄리티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작품으로 얻은 수익을 다음 컨텐츠에 투자하는 선순환을 만들려면 스튜디오를 설립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도맡아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동안 방송사의 하청 같았던 입장을 역전시켰습니다. 각본가, 감독 등 250여 명과 계약을 맺고 창작을 위한 일정 성금을 주는 등 뛰어난 컨텐츠를 낳는 체제도 갖췄습니다. 방송사 중심의 드라마 제작에서 해방됨으로써 기존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소재도 가능해졌고 넷플릭스로부터 투자받은 스케일이 큰 제작도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엘리트 장교와 남한 재벌 아가씨의 순애라는 남북 문제와 러브스토리를 결합한 사랑의 불시착도 그중 하나입니다. 2020년 일본에서 방영되자 겨울연가 이후 한국 드라마 열풍을 재현시켰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원래 한국 시청자를 겨냥해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해외에서 성공한 작품 대부분이 국내 시청자를 의식한 것이라고 이 국장은 전합니다. 그런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서 시청자를 사로잡은 이유를 CJ E&M 서장호 상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특히 잘 드러내며 따뜻한 정서 묘사가 뛰어나다고 분석합니다. 또 아시아를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한류에 대해 일본에서의 인기가 출발점이 된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합니다. 겨울연가를 계기로 한류는 단발성 인기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처럼 영화, 음악, 음식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됐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데는 엄청난 지원도 필수입니다. 국제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드라마, 게임 등 산업에 연간 약 5천억 원을 들여 심사에서 선정된 드라마의 기획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합니다. 프로듀서와 각본가 등 젊은 층을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 중부에 위치한 대전시에 넓이 6만 제곱미터가 넘는 국내 최대급 스튜디오 큐브를 건설했습니다. 6개의 실내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세계적인 데이트작 오징어 게임도 촬영됐고 관리를 맡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지한 팀장은 동영상 전송 서비스의 보급으로 대형 작품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스튜디오가 필요해졌지만 민간에서는 손을 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프랑스에 이어 세계 7위 규모로 꼽히는 컨텐츠 산업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비즈니스센터장은 강조합니다. 자원이 적은 한국에서 인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산업입니다. 단기간에 발전하려면 국가 지원이 필수적이고 대기업이 독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제작사가 서로 단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세계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한국 드라마이지만 제작자들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제작비 급등입니다. 한국 드라마 제작사 협회에 따르면 5년 전부터 편당 제작비는 평균 3배로 팽창했고
그 중에서도 제작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배우들의 출연료입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톱 배우가 회당 200만원 미만이었던 겨울연가 시대로부터 100배로 오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배대식 한국드라마 제작협회 사무총장은 연출료와 각본, 배우 출연료가 모두 올라 업계 전체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예산 확보가 어려운 방송사 등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글로벌 OTT의 거액 투자는 제작사의 영화 수준의 제작 규모와 재량을 부여하는 반면 또 다른 과제도 내밉니다. 제작비 대가로 작품의 지적재산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2차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획득에 나서 성공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가 주인공인 법정극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사는 대형 투자를 거절하고 초기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했습니다. 작품은 데이트 촉구, 해외 뮤지컬화 등으로 새로운 수익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작비 급등에 골머리를 앓는 드라마 업계이지만 배 사무총장은 말합니다. 힘든 시기가 있어도 머지않아 다시 기세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는 그 힘을 작품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외교와 정치의 혼조세를 보이면서도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진화 도전을 이어온 한국 드라마. 로맨스의 서스펜스, 사극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젠더와 격차 사회, 왕따 같은 사회 안부에도 과감히 파고들어 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이어 애플 TV와 디즈니 플러스 등 대형 동영상 유통업체들이 오리지널 작품 배포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다가온 한류 콘텐츠에 우리는 앞으로도 뜨거운 시선을 쏟게 될 것 같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한류의 과거와 미래, 일본 속 한류에 대한 분석이 잘 정돈된 보기 드문 일본 기사입니다. 물론 은근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야기를 꺼내며 한류 국책설을 또 한 번 주장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쓴 칼럼입니다. 이 칼럼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은 더 재미있습니다. 오후에는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반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